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분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방법, 그렇죠. 일단 분수 자체가 무슨 분수일 때 대분수면은 일단 가분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누기 자연수, 그렇죠. 그 자연수를 분모에다가 뭐하자? 곱하면 되겠구나. 그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식을 만들어주고 풀이 과정에서 약분되는 것은 열심히 약분한 다음에 답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함께 어떤 문제 나와 있는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살펴드립니다. 어떤 수를 네모를 3으로 나눈 다음에 4로 나눠야 할 것을 잘못해서 나눗셈을 모두 곱셈으로 계산해 봤더니 계산 결과가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보셔야겠네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수 네모에다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모두 곱셈으로 계산을 했다. 바꿔 말하면 네모에다가 3 곱하고요. 그 다음에 또 4를 곱했다. 이 말씀 되겠습니다. 그 계산 결과가 얼마더라? 10과 7분의 2가 되었다. 이렇게 일단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네모를 구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면은요, 계산 결과 10과 7분의 2에다가 그렇죠, 곱하기 3 곱하기 4의 결과이기 때문에 거꾸로 나누기 4 그리고 나누기 3을 해주시면 되겠구나. 이 말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계산합니다. 그럼 고칩니다. 이 7분의 7과 10을 곱한 다음에 2 더한다 72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나누기 4, 나누기 3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럼 나누는 수 이 4하고 3 자체를 분모에다가 뭐하자? 곱해버리면 되겠구나.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요. 이렇게 쓸 수 있죠. 7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분자가 72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좋습니까? 네, 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 약분할 수 있는 것 최대한 약분을 좀 해볼까요? 네, 나누기 3을 해봤더니 3, 2, 6, 3, 4, 12 됐습니까? 4하고 24도 이제 약분해 보면은요, 얼마로 바뀌어요? 그래요? 6으로 6이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럼 보다시피 이제 분모 자체는 얼마분의 7분의 분자가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수가 나왔다? 7분의 6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계산하라. 이 말씀이 되겠죠. 자, 바르게 계산한다는 말의 의미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7분의 6이라고 하는 이 어떤 수를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어라. 나누기 얼마를 하자? 3을 하고 나누기 4를 한번 해봐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수의 나눗셈, 이 자연수 자체를 어디에다가? 분모에다가 곱해버리면 되겠구나. 이 뜻이죠. 그래서 분모는요, 7이 있었는데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분자가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약분 가능합니다. 1로 바뀌고 얘 2로 바뀐다. 2하고 4를 약분해 버리면은요, 1이 되겠고 얘는 2가 되겠다. 그래서 분모는 2와 7의 곱이니까 14분의 분자가 1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바르게 계산한 결과는 얼마입니까? 1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답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2번 문제 확인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살펴드립니다. 자, 문제 살펴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커다란 정삼각형을 크기가 같은 작은 정삼각형, 그래서 이와 같은 정삼각형 몇 개? 9개로 나눈 것입니다. 자, 이때 큰 정삼각형의 둘레, 이 커다란 정삼각형의 둘레가 이와 같이 나왔을 때 색칠한 부분에 뭘 구하라? 둘레를 구하라. 색칠한 부분이 뭘 말합니까? 바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요 녀석의 둘레를 한번 알아봐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느냐?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가 필요하다. 요 길이가 하나, 둘, 셋, 네 개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요 길이를 구하는 방법 자체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요 커다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큰 정삼각형의 둘레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둘레를 얼마로? 세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3으로 나눠버리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또 얘가 또 세 칸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또 나누기
3을 하면 요 길이도 구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방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커다란 정삼각형 둘레 자체가 20과 7분의 4라고 되어 있고요. 얘를 얼마로 나눠버리면 3으로 딱 나눗셈을 해버리면은요. 바로 요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요. 요 한 변의 길이가 또 3등분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또 얼마로 나눠버린다? 또 3으로 나눠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요 변의 길이가 나오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됐죠? 가장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다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보다시피 얘를 뭘로 바꿔라? 그렇죠. 대분수는 가분수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고 있는 요 자연수 자체를 어디에 곱하자? 이 분모에 곱한다 이 뜻이에요.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 자체는 얼마가 되느냐? 일단 7이 있었고요. 자, 요 3과 3 나누기 3이죠? 얘네들을 분모에다가 깔끔하게 곱해버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자는요. 20과 7을 곱하면 140에다가 4 더한 거니까 144가 분자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제 3으로 한번 약분해 보면 1로 바뀌고요. 나누기 3을 하니까 3, 4, 12, 3, 8은 24, 48이 되겠죠? 3하고 48이 또 약분이 되는군요. 3, 1은 3, 3, 6, 18. 그래서 자,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7분의 16이라고 하는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 7분의 16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 길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다? 둘레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7분의 16을 얼마? 그렇죠. 여기다가 얼마? 4를 또 곱해버리면 되겠다. 이 4개의 변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결과는 얼마입니까? 분모 7분의 16과 4를 곱하자 4, 1은 4, 4, 6은 24, 64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64 안에 7이 몇 번 들어가요? 9번 들어가죠? 그래서 9와 7분의 1이라고 하는 대분수인 답으로 고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얼마입니까? 9와 7분의 1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둘레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3번 문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들어갈게요. 자, 3번 되겠습니다. 쌀 바구니 한 개에는 무게가 같은 쌀이 15봉지가 들어있습니다. 쌀 바구니 5개의 무게가 57과 4분의 1kg이고 빈 바구니 한 개의 무게가 0.2kg이라고 합니다. 쌀 한 봉지의 무게가 얼마인지 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쌀 바구니 한 개 안에는 무게가 같은 쌀 15봉지가 들어있답니다. 그러면 쌀 바구니 5개의 무게가 이와 같은 무게를 가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무게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한 바구니에 15봉지 들어있는데 5바구니다. 바꿔 말하면 쌀의 개수 자체가 5 곱하기 15만큼이다. 75봉지의 무게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비어있는 바구니 한 개당 무게가 0.2kg이다. 그런데 바구니가 몇 개 있습니까? 5개가 있죠. 그래서 0.2는 10분의 2가 될 거고 얘가 지금 몇 개만큼 있다? 5개만큼 있다. 이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분하여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1kg이 빈 바구니 5개의 무게로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쌀 한 봉지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쌀의 무게만이 얼마인지를 먼저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얼마에서 57과 4분의 1이라는 전체 무게에서 바구니만의 무게는 빼버려야 되겠다 이 뜻이겠죠. 그 바구니만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을 뭐하자? 빼버리자. 그러면 그 계산 결과 자체가 56과 4분의 1kg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얘는 뭐다? 그렇죠. 쌀 75봉지 무게의 합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봉지당 무게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무게 56과 4분의 1을 얼마로? 그래요. 75로 나누어 버리면 되겠구나. 이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분모 얼마 있어요? 4 있죠. 그럼 나누고 있는 이 자연수 자체를 어디에 곱합니까? 그래요. 분모에 곱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75분의 분자는요. 56과 4를 뭐하자? 곱하자.
자, 일단 곱하자. 4, 6은 24, 2 올라갔죠? 5, 4, 20 더하기 2, 224가 되고요. 분자에 1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1 더하는 거 잊지 맙시다. 얼마입니까? 22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얘하고 얘 5로 일단 약분해버리면 5, 1은 5, 5, 25. 나누기 5 해보니까 5, 4, 25, 25, 45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15로 바로 약분해버리면 얼마입니까? 그래요. 3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얼마입니까? 4분의 3인 계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쌀 한 봉지의 무게는요, 4분의 3 단위는 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풀이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림과 같이 헝겊을 몇 등분했다? 7등분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거예요. 이와 같은 헝겊이 있는데요. 이 몇 등분이 되어 있느냐? 7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6개의 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4분의 1m씩 겹쳤습니다. 뭐냐면은요, 7등분 한 다음에 이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겹쳐서 이어붙이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그림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때 이제 헝겊 한 개당 요 길이 보이죠? 5와 4분의 1m. 요게 이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와 같은 길이만큼을 이제 겹치도록 이어붙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의 넓이.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이 뜻이에요.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가로와 세로가 필요하죠.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먼저 여기에서 말하는 요 세로의 길이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요 한 칸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요거 한 칸이 딱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 전체 길이 8이 몇 등분이 되었다? 그래요. 7등분이 되었다. 그래서 한 칸의 길이라는 것은 8 나누기 7이 될 거고 8 나누기 7의 계산 결과가 바로 7분의 8이 됨을 알 수가 있고 이 7분의 8의 의미 자체가 무슨 길이를 의미한다? 세로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보다시피 일단 전체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는데 한 칸에 5와 4분의 1m다. 그래서 5와 4분의 1을 그렇죠. 이게 지금 몇 칸으로 쪼개 7등분 했잖아요. 그래서 7개가 이어붙은 거예요. 그럼 곱하기 얼마를 하자? 일단 7을 하는 겁니다. 7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민할 지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요. 이 길이만큼이 이제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계산 결과는 이제 일단 딱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겹쳐진 부분의 길이를 뭐하자? 그렇죠. 빼버리는 겁니다. 겹쳐진 부분이. 그러면 7개를 이어 붙였을 때 겹쳐진 것은 몇 번 나오느냐? 이걸 여러분이 고민하셔야겠죠. 이를테면은 이 두 개를 이렇게 이어 붙였을 때 겹쳐진 부분 자체가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오죠. 그럼 만약에 3개를 이어 붙였을 때는 겹쳐진 부분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그럼 7개를 이어 붙였을 때 겹쳐진 부분은 몇 번 나온다? 그래요. 6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4분의 1이 6번만큼 나온다. 요 길이를 빼주면 되겠다.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가로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보다시피 그렇죠. 일단 전체 길이에서 뭐하자? 빼자. 얼마를? 4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6번 겹쳤다 이 뜻입니다. 얘를 계산한 결과가 뭐예요? 가로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얘는 4분의 4, 5, 20 더하기 1, 21인가요? 예, 곱하기 몇 개? 7개만큼이 있고요. 그리고 빼기, 얘는 얼마입니까? 그래요. 그냥 4분의 6 곱하기 1, 6이라고 일단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21과 7을 뭐하자? 곱해버리자. 그럼 얼마분의? 4분의 2, 7은 14, 7, 1은 7, 147인 결과가 나오고요. 빼기 4분의 6의 의미가 되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입니까? 4분의 147에서 6을 빼니까 141이라는 계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 얘가 무슨 길이? 가로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가로 나왔다. 얼마분의? 4분의 141 곱하기 세로는 얼마입니까? 7분의 8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실제로 이걸 계산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4하고 8이 약분이 되나요? 그럼 2로 바뀌면서 얼마분의 7분의 141 곱하기 2니까 282가 되겠죠. 됐죠? 그럼 이 계산 결과 무슨 분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자. 282 안에 7은 몇 번 들어갑니까?